지금 게임주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늦기 전에 손절을 쳐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주워 담아야 할 시점인지 게임주 빅뱅 저자 김단 작가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주 빅뱅의 저자 김단이라고 합니다. 네, 투자 연구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게임주가 좀 굉장히 저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도 게임주를 뭐 한 7, 8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업종 PR이 17.5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코로나가 한창 발발할 때만 해도 PR이 단기적으로 한 13배, 14배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근데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PR적인 측면에서도 하락의 여백 자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넥슨 재팬은 일본에 상장돼 있으니까 넥슨 재팬을 제외한 1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이 게임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 입장인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뭐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긴 한데 되게 투자하기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락의 여백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미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내려가서 네. 오히려 지금은 실망 매물이 많이 출하가 되었고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은 좀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주가 근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오픈하면 오르겠지 했는데 오히려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 딱 오픈하고 나서 10%가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어렵던데. 그 시장의 불안감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고정적인 팬덤이 있는 IP를 확장시켰을 때는 그 매출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부분이 당연히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인데 시장은 이걸 너무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버려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신작들이 다 흥행을 해서 섹터 전반의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지표를 보고 게임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예약이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흥행이 예측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IP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전 IP가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여기 책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이 잘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그때 바로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뭐 리니지 W 사례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가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뭐 실제로 텐베거 사례, 뭐 컴투스나 데브 시스터즈, 뭐 위메이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 재무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급상승을 했거든요. 선반영이 조금 안 되는 게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듯이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게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시장의 정서상으로는 늦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전 예약도 조금 불안하시다 하면은 실제로 게임이 출시되고 모바일 인덱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순위권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그게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들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주가 전망 같은 거 한번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네. 먼저 NC소프트 그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NC 다이노즈는 언제까지 할 거냐, 야구단 계속 할 거냐. 그러니까 다이노스 그 구단 운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NC소프트라는 사업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마케팅 효과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가에 있어서는 크게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가 아까 오기 전에 확인해본 게 39만 원? 반 정도 꺼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태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NC소프트가 굉장히 저평가받았다는 걸 좀 확신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걸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주가 상황이 그 리니지 모바일 버전의 M 출시될 그 당시의 주가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 M도 나오고 2M도 나오고 W도 나오고 뭐 W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홍콩 지역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의 주가랑 비슷하다는 거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리니지 W가 대만이랑 홍콩에서 흥행을 하면서 국내 매출 비중이 64% 수준으로 내려갔고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8천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은 지금 시총이 8조 정도니까 PER이 10배 수준인 거예요. 그 원인 중에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원 IP 리스크죠. 그 NC소프트 리니지를 통해서 거의 이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젝트 TL이라고
그 10년 동안 1,000억을 들여서 개발한 신규 IP가 이제 PC 및 콘솔 버전으로 전 세계에 이제 유통이 되고, 리니지 W도 지금 매출 상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신규 IP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존 트래픽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PL이 10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받았다. 그리고 뭐 빈살만 회장이 투자를 할 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빼진 않으셨죠? 그 회장님. 아, 네. 다행이네요.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살만 회장이 승률이 굉장히 높으신 편인데 뭐 NC소프트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프로젝트 TL 이 게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4분기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4분기가 되어서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장기 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프로젝트 TL은 패키지 게임으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PC랑 이제 콘솔으로 네. 출시가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조금 밀려서 뭐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200만 장 이상만 팔려도 재무제표가 일시에 계산이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콘솔 팩이 뭐 200만 장에서 뭐 500만 장 팔리게 되면은 뭐 1,000억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NC 소프트는 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 IP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라인업이 그래도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하나만 어떻게 조금 흥행을 해도 그 세계관들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좋다. 근데 NC가 좀 플레이어들한테 악명이 높은 게 과금 BM 그리고 콘솔이나 PC 버전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식의 BM은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NC가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한 게 맞고 그래서 네. 제가 막 뭐 어떤 영상이라든지 NC를 조금 좋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네. NC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저들을 갉아먹은 게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콘솔 게임이나 PC 이제 패키지 게임이랑 이제 모바일 MMORPG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패키지 게임은 그 스토리 라인이 있고 그 최대한 정교하게 고도화시켜서 게임을 만들어 놓고 패키지 단위 구매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 가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큰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콘솔 게임에서 우리가 흥행 대작을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과금 요소 때문에 비난을 받았으나 우리가 과금 요소를 넣지 않고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입증이 되게 되면 NC 소프트도 조금 투자자들로 이미지가 조금 네.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막 외국 유저들은 그렇게까지 게임에 큰 돈을 소비하지는 그렇죠. 아시아 권역, 중국과 이제 한국, 일본 지역에서 과금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게임 1위가 캔디 크러쉬 사가거든요. 지금 콘솔 게임을 통해서 진짜 게임다운 게임을 즐기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과금을 이제 크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규모가 모바일 게임이 140조, 뭐 콘솔이 60조, PC가 60조인데, 그래서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NC라든지 뭐 넥슨이라든지 콘솔 게임으로 그렇게 이제 수천억을 들여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원인은 과금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희석시켜서 시장의 반응을 조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자. 그러니까 콘솔 게임으로 진출은 게임 산업 자체를 좀 유망한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성공이 된다면 게임 산업도 좀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TL의 흥행 가능성은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편인가요? 또 리니지 만드는 거냐 이런 반응도 있던데 게임성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 프로젝트 TL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처음에는 리니지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환시킨 건데, 그러니까 TL이 더 리니지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김석진 회장님께서 이제 아예 새로운 걸로 바꾸자. 이게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는데, 요지는 그것도 공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육상에서 공성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공성전을 하고 뭐 요술도 부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과금 요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의 어떤 기술성을 통해서 이제 아이템을 조금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도 조금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나 게임성 측면에서는 제가 트레일러 영상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독수리 날아다니는 네,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공중을 어떤 게임이 나올지. 근데 그게 좀 기대되더라고요. TL이랑 프로젝트 E 그 두 가지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E가 좀 동양 세계관이잖아요. 네네. 예쁘더라고요. 네, 트레일러 영상도 조회수 굉장히 잘 나오고 네. 있고, 나중에 이제 나오면 같이 이제 플레이해서 감상도 공유하고. 또 리니지 W 모바일 이게 4분기에 이권역에서 론칭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NFT도 탑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MMORPG는 공평성이 생명인데, 리니지 W도 가금 요소가 뭐 적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유저들이 그거를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
NFT랑 P2E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K론자거든요. 네. 사실은 게임이 중요한 거고 NFT가 게임 아이템을 이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한 2% 정도 쟁취를 하는데 1조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200억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고 게임성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게임성 좋은 게임이 나오는 게 네. 주가 만드는 모멘텀의 요소다. 네. 핵심 요소다. 일단 NC소프트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프로젝트 TL을 통해서 어떤 제2의 심장을 갖추냐 안 갖추냐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NC는 이제 TL이랑 프로젝트 E 네. 둘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해도 이제 주가 2배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PR이 기대 수익 대비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중요한 것 같고 한 10% 정도의 하방은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오고 프로젝트 TL이 흥행한다면은 뭐 이게 업사이드는 뭐 50% 이상을 열렸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지금 진입해도 좋다고 보지만 조금 뒤에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적용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 90만 원쯤에서 들어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90만 네. 다시 90만 원 선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TL이나 프로젝트 M이 흥행을 해야 되는 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서 뭐 2배 이상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정도로 업포텐셜을 가진 종목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뭐 지금 손절매를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런 대안이 없다면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그 생각을 NC소프트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크래프톤은 그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인가요? 국내 이제 상장사들 가운데서는 시총은 지금 1위죠.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이제 김창한 PD라는 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존경하는 분인데 굉장히 이제 선구자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크래프톤도 탑픽이라고 보는데 크래프톤 탑픽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확신을 하거든요. 잘 될 거다. 왜냐면은 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개발을 주도하신 분이 글렌 스코필드라는 네. 분인데 그분이 이제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의 핵심 개발자이고 콜 오브 듀티를 이제 디렉팅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 지금 굉장히 팬덤이 있는 거를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양덕들은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데드 스페이스의 후속작이라고 볼 정도로 이제 여기고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럼 데드 스페이스도 이제 누적 판매량이 뭐 700만 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흥행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야말로 원 IP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제일 큰 왜냐면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이제 출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린 인도로 가야 된다 해서 인도의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 세계 게임 산업을 봤을 때 인도가 네. 전 세계 게임 다운로드 수 1위거든요. 근데 시장 규모가 1조가 안 돼요. 1인당 가격 막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인데 14억 인구 대국인데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년 뒤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크래프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트래킹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 그 매출 집계가 되는 어떤 사이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IR 자료나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중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크래프톤이 콘솔 게임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 이게 원 IP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크래프톤이 거의 많은 돈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정령이란 게임이 그 매출 5위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었단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 이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게 공포 게임이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네. 일단 데드 스페이스가 팬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리 못 팔려도 200만 장 잘 되면 이제 1000만 장까지 가능성이 있다. 서양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네.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조회수도 뭐 1억 네. 넘어섰고 잘 되면은 뭐 그 단순 산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에서도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거를 시장에 전파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실적은 이미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다면 이제 섹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티저 영상이 되게 인상 썼어요. 네, 무섭죠. 호로형. 진짜 무섭고 나오면 혹시 하실 생각이? 전 당연히 해야죠. 전 게임 주식빙 저자인데.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크래프톤이 버추얼 휴먼을 만든다고 에나라는 이제 가상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크래프톤은?
메타버스를 하면 네. 그 안에서 경제 문화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MMORPG 어떻게 보면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문화 활동을 안 하고 육성만 하니까 막 레벨만 올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아닌 건데, 게임주는 당연히 메타버스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게임 산업은 플랫폼 기업들과 더불어서 메타버스에 진출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픽 구현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메타 휴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원은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으로 당연히 뛰어들고 있고, 지금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뭐 넷마블도 그렇고 뭐 스마일키드도 그렇고 다 가상 인간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시장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메타버스가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기까지 한 5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자신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해도 좋겠지만은 지금 이제 당면해서 네. 저평가, 신작 이것만 주목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주목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크래프톤 지금 주가, 아까 주가가 얼마였죠? 24만 8천 원.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가가 지금 신저가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크래프톤 제가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넘을 거라고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PER도 이것도 10배 수준인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프로젝트 TL보다 먼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지금 적기다,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과 더불어서 게임주 빅뱅 책을 읽으시면 정확히 이제 포인트를 조금 아시고 네. 네. 게임주 빅뱅에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사인 담긴 게임주 빅뱅 책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NC소프트 크래프톤 얘기를 드렸는데 네. 다 뭐 강점이 있고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동일한데, 그 모멘텀 뭐 NC소프트는 이제 실적이 잘 나고 있고 TL이라는 모멘텀이 있고, 크래프톤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좀 더 빠르잖아요. 라인업이 네. 빠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팬덤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래프톤이 좀 낫지 않아요. 왜냐면 국민연금도 지분을 늘리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크래프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험증이 그게 있잖아요. 그 매크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어떻게든 사이클은 돌기 때문에, 이런 말 써도 되나? 존버는 승리한다. 네네네. 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신작 얘기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어떤 건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굉장히 기대가, 저도 콘솔 게임을 조금 잘 즐겨 하고 있기 때문에 덕후들 입장에서는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란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흥행성의 인간 지표죠. 약간 덕후. 네, 약간 완전 오타쿠라 가지고 지금 어제도 우마무스메를 플레이하다 왔거든요. 재밌긴 한데 남의 눈치 보면서 하게 되는 게임이라 가지고. 맞아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회사에서 네. 예고편이랑 리뷰 영상을 보는데 네.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게임주들 반등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게임주 중에 넥스트 템블거가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